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우리 겸용사업자의 과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겸용사업자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어떤 사업자가 과세 거래도 하고, 과세 거래 뭐 할까요? 과일이라 할까요? 과일 해야지. 통조림 갖다 해볼게요. 통조림도 취급하고 면세 물품인 과일 같은 것도 취급한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요것만 취급하면 과세사업자, 요것만 취급하면 면세사업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겸용사업자라는 거는 이 두 개를 뭡니까? 같이 겸하고 있다. 같이 영업을 팔고 있는 사업자를 겸용사업자라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트럭 하나 샀다 갈게. 3월 10일 날 트럭을 하나 샀다 할게. 트럭을 하나 샀습니다. 트럭을 100만 원 주고 있죠. 매입은 트럭 같이 안 쳐, 그죠? 공급가액은 100만 원이라 할게요. 그때 부담한 세금은요, VAT는요. 매입세금 100만 원을 부담했다 가정해 봅니다. 자, 이 경우에 과연 이 매입세액을 다 공제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판단해 볼게요. 이 트럭, 성능차가 아니라 트럭이라고 가정하고, 트럭은 오른쪽 여기에만 쓴대요. 그럼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만 사용한대요. 100% 공제 가능합니다. 왜? 과세 사업에 사용하니까 100% 공제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트럭을 여기에만 사용한다면요. 매입세 공제 될까요? 100% 부인됩니다. 그러니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금 불공제 매입세이잖아요. 이처럼 실제 기속에 따라 뭡니까? 공제부를 판단한 게 원칙이다 이 말이죠. 지금 제가 실제 기속에 따라 공제부를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공통매입세액이라는 이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 공통매입세액이라는. 공통으로 매입한다. 이 말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 경우는 같이 쓰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통매입세액이란 뭐예요? 해당 차량을 사서 과세사업에도 쓰고 면세사업에도 쓰는 이런 매입세액을 바로 공통매입세액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불거질까요? 분명히 면세에 사용한 일정한 부분만큼은 이 매입세액에서 부인해야 마땅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그 내용은 인지하지 않겠습니까? 필요성을 느끼죠. 그럼 분명히 여기에서만 쓰면 100%, 여기는 100% 부인하고 여기는 100% 되니까 같이 쓰면 분명히 면세에 사용한 뭐예요? 일정한 부분만큼은 분명히 부인해야 마땅한 거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한다는 말이 비율 배분한다 이 말이죠. 안분이란 말이 비율을 구해서 그만큼을 부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분 계산에는 불공제 금액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부인할 금액을 구하다 보니까 공통매입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서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여기 바로 뭘까요? 요 비율이 바로 면세 비율 아닙니까? 여기 바로 면세 비율이잖아. 면세. 왜 글씨가 이 모양이야? 그죠? 요 비율이 뭐죠? 바로 면세 비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통매입세액 중에서 면세 비율만큼은 공제를 못 받게 뭡니까? 부인하겠다는 의미가 바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안분계산할 때 있죠. 원칙적으로는 이 안분의 비율을 구할 때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대원칙이 바로 뭡니까? 공급가액 기준이죠. 공급가액에 없다면 뭐예요? 그죠? 매입가액 비율이나 예정 공급가액, 예정 사용 비율 순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대용치를 준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다 뭡니까? 공급가액이 전부 다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매입세액이 어떤 의미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의미라는 건 알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당 과세기간은 도대체 뭐냐 이거잖아요. 해당 과세기간은 바로 만약 1기의 예를 들면 6개월간의 학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해당 과세기간은 한기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불공제를 구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안분계산을 배제하는 원칙이 뭔지 한번 볼게요. 안분계산을 배제한다는 말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부인할 금액을 구하는 절차 아닙니까? 공제받지 못할 금액을 구하는 절차인데 그걸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래서 불공제하지 말고 전액 뭡니까? 다 공제해주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 아닙니까? 배제를 한다는 말.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다. 안분 부인하지 않고 다 공제해줘. 이 말인데요. 이걸 익힐 때 여러분들은 5 시리즈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시리즈? 5 시리즈가 뭘까요? 그죠? 너의, 그죠? 그 업종에 과세하고 면세의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율이, 면세 비율이 5%도 안 된다라면 95% 이상이 대부분 뭐예요? 과세사업에 사용한 거면 5%까지 부인할 필요가 없겠다. 그냥 다 해줘도 귀찮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해당 금액이 뭐예요? 그 비율이 너무 적던지 아니면 내가 있죠. 안분 계산해야 될 대상 금액이 너무 적던지 5만 원도 안 된다면 그거 뭐 부인해서 큰 뭐 살림살이 보태면 되냐. 다 해줘, 다 해줘. 귀찮아. 라는 5 시리즈잖아요. 5, 그죠? 5. 뭐 신규 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5 시리즈. 그런데 여기에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요. 제외한다. 이것도 5잖아요. 그죠? 5% 미만, 500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 뭐 이렇게 있죠. 5 시리즈 나가잖아요. 요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이 안분계산 배제가 세무 1급에서 많이 출제가 돼요. 이론 문제에서. 그래서 꼭 좀 알아야 되겠고, 실무에도 꼭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회사는 과세가 99억이고 면세가 1억이다. 가정해 볼게요. 우리 회사의 면세 비율은요?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총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이라 가정할게요. 50만 원이다. 그러면 매입가액은 500만 원 아닙니까? 500만 원짜리를 매입했다. 그러면 내가 부담한 세액은 5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 1%를 때려보세요. 50만 원. 5만 원이죠. 그죠? 5천 원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공통 매입세액 50만 원 중에 1%를 부인하면 5천 원이 되죠. 부인 실의가 없다고 보는 거지. 야, 너무 금액이 적잖아. 귀찮기만 하고 계산기를 들어가지고 할 유인이 없다. 그냥 다 해줘. 안분계산 안 하고 전부 다 공제해준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1%지만 이 금액이 좀 크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500만 원이 된 이상이라면, 즉 500만 원의 공통 매입세액이라면 매입액이 5천만 원 아닙니까? 맞잖아요. 매입액이 5천만 원 되면 꽤 크다는 거죠. 부담한 세금 500만 원이잖아. 500만 원 이상이라면 1%지만 뭡니까? 5만 원이 될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비율이 1%라 하더라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5% 미만이지만 500만 원 이상으로 안분계산해서 5만 원을 뭡니까? 이거를 부인을 한다. 여기 바로 예외적인 조항이 되죠. 5% 미만이라도 해당 대상 안분계산 공통매입세액 자체가 500만 원 이상이라면 되게 크다. 그래서 이거는 그죠? 부인한다. 이렇게 그죠? 안분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우 3 한번 볼게요. 경우 3은 우리 회사의 면세 비율이 50%가 돼요. 단반에 50억, 50억.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가 공통 매입세액 자체가 얼마예요? 5만 원도 안 돼요. 4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40만 원짜리를 매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통으로 사용할 걸 예정하고 40만 원짜리 매입, 4만 원 부담했죠. 그거에 부인실익 50% 한달 뭡니까? 2만 원밖에 안 되죠. 아, 귀찮아. 하지 마. 그냥 안분계산 안 하고 다, 그죠? 부인하지 않고 다 뭐야? 공제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회사에서 공통매입세액, 그죠? 겸용사업자일 경우에 여기에, 그죠? 배제되는 원칙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고 그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얘를 겸용사업자인데 불구하고 매입한 금액이 굉장히 큰 게 있다고요. 과세관청은 어떻게 적출하느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매출을 보니까 겸용사업자예요. 근데 매입 건수가 뭡니까? 매입한 걸 보면 분명히 기계랄지 뭐 컴퓨터랄지 이런 것도 있죠. 차량이랄지 이런 거는 업체 종목을 봤을 때 분명히 같이 쓸 개연성이 되게 높은 기계랄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분계산 안 들어오면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럼 그때 있죠. 소명하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무턱대고 다 공제를 받으면 안 되고 나중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토해내도록 그렇게 하고 소액은 어떻게 돼요?
소액 같은 이런 것들은 40만 원 해봤자 얼마 안 되잖아. 이런 것들은 또 안분 안 하고, 그죠? 그런 것들 알아가지고 가해적절하게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2만 원 해가지고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 2만 원 신고했죠? 그럼 과세관청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돌려줄까요? 안 돌려줘요. 그냥 꾹꾹해요. 아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법을 알아서 내가 굳이 안 내도 되는 돈은 아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얘기를 좀 드렸고요. 자,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 있죠. 안분계산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공통매입세가 500만 원 이상이면서 면세 공급가액이 뭡니까? 3%인 경우에는 뭐예요? 안분계산 배제에 해당되지 않고 이거 500만 원 이상이잖아요. 500만 이상, 공통 500만이고 면세비율 3%라도 이건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은 안분계산 하는 경우가 첫 번째 사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번이 되는 거죠. 5만 원도 안 되고 신규 사업을 한다든지, 그죠?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서 면세 공급비가 5% 미만이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1번의 경우는 뭐예요? 공통매입세가 500만 원 이상이라면 면세 비율에 불구하고 뭡니까? 그죠? 안분계산을 한다는 규정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를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01회차의 문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101회에도 그죠? 부가가치세 문제 한 문제나 두 문제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한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안분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과세 기간에 6개월입니다. 1기 단위의 그죠? 면세 공급가액 5% 미만이 좋아요. 근데 공통매입세액이 그건 예외 없이 무조건 매출에서 뭡니까? 예외 없이 매출, 전부를 매출세액에 다 공제합니까? 아니요. 예외가 있잖아요. 예외가 뭐예요? 500만 원 이사라면 무조건 다 공제하는 게 아니라 그 비율만큼을 부인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문제랑 그죠? 위에 방금 문제랑 이 문제는 동일한 문제예요. 자꾸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면세 비율이 5%도 안 되면 안 하는데 예외가 있잖아요. 500만 원 이상이면 한다고. 그 금액이 크니까. 그걸 자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요거는 알아야지. 여러분들 보세요. 100일에서 이걸 내가 못 맞추잖아요. 세무 1급에서 있잖아요. 2점을 맞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 2점을 되게 있잖아요. 소중하게 생각이 돼요. 마땅하게 내가 올릴 게 없대도 굉장히 빠듯빠듯하다고요. 내가 어떤 파트별로 2점, 2점, 2점씩만 뭐예요? 감점이 나가면 합격이 안 돼요. 내가 맞출 수 있는 거는 사람은 80점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맞을 수 있는, 그죠? 좀 오늘 베스트를 했을 때 80점 언저리 돼 있다고요. 대부분 사람은 그래요. 내가 뛰어난 사람이라면 80점 후반에 90점 되죠. 내가 일반적인 사람이고 열심히 했다면 80점 정도에 70점 후반에서 80점 초에 다 몰려 있다고요. 모든 합격자의 8, 90%다 거기에 뭐 있다고요. 나도 그죠? 열심히 하면 그 정도에 몰려 있을 거라고 보는데 파트별로 2, 3점씩 빼면 안 돼요, 점수가.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틀리면 안 돼요. 내가 딱 맞춰가지고 점수를 짜내기 해가지고 어떻게든 80점 근처에 얹어놔야지 내가 합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뭐 어떤 회차는 1%고 어떤 회차는 뭐 15%고 그는 뭐 복불복이죠. 여러분이 올해 뭐 시험 운이 있으면, 근데 시험 운이 있을 것 같잖아요.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한 10%대의 그죠? 합격률이 나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죠? 104회 낸 분이 좀 이게 시험 스타일을 보면 좀 젠틀한 편이에요. 좀 치사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말이 나올 때 문제를 딱 보면요. 너무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이 골탕 먹으려나.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대요. 이거 낸 사람 누구야? 너 와봐봐. 네가 한번 풀어봐봐. 내가 문제 낼 테니까. 맞출 수 있어?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이걸 골탕을 먹이려면 안 되고요. 열심히 한 사람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합격을 시켜줘야 되는데 뚜렷하게 시험으로 발전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수준이 되면 이거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렵게 얘기하면 유식한 거 있죠. 막 말을 그죠? 어렵게 얘기하는 분 있잖아요. 그거는 그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유식한 거잖아요. 그거와 똑같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조금
꼭 맞춰줘야 되고, 나머지 거 볼까요? 나머지 거 보면. 자, 만약에 원래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하지만 만약에 그게 없다면 뭐야? 대용치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매입가액 비율, 예정 공급가액 비율, 면적 비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정 사용 면적 비율로 이렇게, 그죠? 대용치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말이고요. 자, 지금 보면은 있죠. 공통매입세액을 위와 같이 안분 계산해서 계산한 경우에 나중에 뭡니까? 확정 신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분을 했다면 나중에 확정 때는 어떻게 하죠? 정산을 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 말이 맞고요. 만약에 해당 과세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도 안 된다면요. 이게 너무 적죠? 그러면 면세 비율에 불구하고 뭡니까? 안분 계산 없이 안 하고 공통매입세액 전부를 다 매출세액에서 다 공제해준다. 이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점이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이 되겠습니다. 확정신고 때. 그래서 지금 보면 구조를 이렇게 가지죠. 내가 안분 계산 공통매입세액을 일단 구해요. 1기 때. 이게 바로 있죠. 확정 비율이 아는데요. 면세비율 확정 비율이라고 합니다. 당해 과세 기간의 확정 비율에 따라 가지고 총 공통매입세액을 일단 부인할 금액을 정해요. 그리고 기불공제라는 건 예정 때 뭡니까? 저 공제한 금액을 빼서 있죠. 나머지 금액을 순액으로 뭡니까? 우리 방금 했던 의제 매입세 공제가 똑같아요. 예정 때 했던 거, 그죠? 정산, 확정 때 정산할 때 다 해가지고 그 예정 때를 뺀 나머지를 인식해 주는 거랑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있죠. 요거 안 하고, 요거 해볼까? 요걸 가지고 간단하게 이름을 하고 내용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제시하면요. 여러분들이 꽂혀야 될 거는 딴 게 아니고요. 이게 예정신고 기간도 아니고, 이게 확정신고 기간에 면세 공급 비율도 아니에요. 요 면세비를 찾아야 되는데, 바로 여기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 여기 과세 토탈 두 개 합하면 얼마죠? 2억 되나요? 그럼 2억 중에 1억 천의 비율만큼이 면세 비율이고 이 금액을 하면 55%가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정산해야 될 토탈 공통매입세액은요. 예정 확정 합해가지고 500이잖아요. 500을 전부 다 정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00에 55%만큼 부인해야 되는데 예정 때 부인한 금액은요. 이 100만 원이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순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볼게요. 순차적으로. 지금 10월 25일 날 내가 신고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10월 25일 시점은 이게 예정신고 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이잖아요. 요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요 자료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밑에 이 자료를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당해 과세 기간이란 말은 이 비율을 얘기하는데 예정 때를 모르니까 안 하면 좋겠는데 우리 보면 그렇게 안 하고요. 요 예정 신고 기간의 비율만큼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서 일단 안분을 해. 그리고 확정 때 정확하게 요 면세 비율을 확정 비율로 안다라면 이때 정산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제가 왜 10월 25일 날 보여드리냐면요. 얘를 안 줄 때가 있어요. 예정신고 때 얼마를 부인했다는 걸 안 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걸 보고 예정신고 때 얼마를 기불공제했는지를 추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순차적으로 보여드리려는 거예요. 해볼게요. 얘는 요걸 대상으로 200만 원 되겠습니까? 공통매입세. 요거에 대해서 일단 1차 안분하죠. 비율이 얼마입니까? 여기 보니까 50% 되나요? 이때 알 수 있는 비율은 요거밖에 없는 거죠. 1억 중에서 50%니까 50%를 부인했다는 거죠.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만 원을 뭡니까? 부인했다 이거잖아요. 이 100만 원이 요렇게 100만 원이 예정 때 부인된 금액이 뭡니까? 여기에 보니까 예정 때 그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로 신고한 건 1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요것만 알면 돼요. 하지만 가끔 가다 보면 예정 신고 때 얼마를 했는지 안 해줘요.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해야 되게 나와요. 예정 때. 그러면 내가 예정 때 기불공제한 있죠. 매입세액을 내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구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드디어 확정 때 한번 볼까요?
1월 25일 날. 보통 시험은 대부분 여기 나온다 보면 돼요. 여기 나오고, 여기에 있는 거는 뭐, 어쩌다 10%, 얘는 90%. 다 확정때 정사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때 확정 신고 기간에 뭡니까? 또 300이 있으니까 우리의 한 과세 기간에 있죠. 안 보내야 되고 요 금액이 되는 거죠. 500. 맞죠? 500. 그렇게 되겠습니다. 500을 내가 있죠. 면세비 확정 비율 얼마죠? 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거라고. 55%. 그죠? 그래서 55%를 뭡니까? 하게 되면 이 금액이 얼마냐면 275만 원이 된다고요. 이 금액이. 그런데 이미 불공제한 금액이 얼마 있겠습니까? 이런데. 요 금액이 100만 원을 부인해야 되니까 추가적으로 부인할 금액은요. 175를 부인함으로써 결국 두 개를 다 하면요. 그죠? 275만 원을 부인한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서식입니다. 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입력할 게 별로 없어. 입력하기 귀찮아. 한 줄만 입력하면 돼. 이거 얼마나 편해요. 그죠? 내용, 논점만 알면 얼마나 편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전산에다가 입력을 한다면요. 입력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죠. 확정 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냥 워밍업 해야 되니까. 여기 안분 계산할 때 안분해서 하는 게 아니죠. 확정 때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당해, 그죠? 여기 정산을 가야 되죠. 확정신고는. 당해 과세기간. 아니요, 하시고요. 총 공통 매입세액을 이제, 그죠? 우리가 할게요. 자, 총 공통 매입세액 얼마일까요? 우리 500이잖아요. 근데 면세사업 확정 비율이 55%인 거예요. 총 공금 2억 되겠습니까? 1억 천 되나요? 55%. 그죠? 그러면 이미 토탈에서 275를 부인해야 되는데 이미 불공제한 100 되겠습니까? 되겠죠? 요 한 줄을 하면 얼마나 쉬운가요? 그래서 서식 입력하는 거 우리 의제 매입하고 뭐 의제로 입력했다가 돌려가지고 난리치고 피곤하지 않아요. 그죠? 그에 비하면 너무 편한 서식이 됩니다. 근데 사람은 왜 어려워할까요? 이거에 대한 있죠. 이해를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따로따로 하면 100% 부인 100% 공제인데 합하면 당연히 있죠. 합했으면 반, 그게 면세 비율은 또 부인해야 되니까 그걸 비율을 구해가지고 부인하겠다는 건데 그건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하면 어렵지 않는 부분이 되는데 이건 좀 제발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너무 뭐예요. 뒤에 점점점을 붙여가지고 너무 그죠? 헷갈려가지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걸 워밍업 했습니다. 한번 했죠. 요 정도 수준이 뭐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같이 막 겹쳐가지고 나오는 아주 중간 정도의 난이도 있죠. 그 정도의 난이도가 하나 중 정도, 그 정도의 난이도가 일반적으로 한 5, 60%는 저 정도의 수준밖에 안 나와요. 대부분. 그러니까 할만하다는 거지. 그걸 문제를 풀어보면 할만해요. 그런데 이제 특례 규정을 좀 배우셔야 돼요. 특례 규정. 특례 규정을 한 2개쯤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가지고 제가 연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이거를 잘 이해할지는 모르지만 한번 특례 규정 보죠. 이 규정을 제가 얘기를 안 하면 꼭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한 번 당했어요, 제가. 아니, 이걸 보통 몇 년에 한 번 나오냐? 한 5년? 5, 6년에 한 번씩 나와요. 꼭. 그래서 4년, 5년 하다가 도저히 안 나오니까 사람들 어려워하니까 그냥 말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안 올 거야. 넘어갑시다 했는데 나온 거 있죠. 한 10몇 년 전에.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절대,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에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약간 온 거를 조금 더 다시 써서 내용들을 조금 간추렸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특례 규정이 뭔지 볼게요. 여러분들 공통매입세액의 있죠. 면세 확정 비율은 당해 과세 기간이 지나봐야지 공급가액 비율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 한번 볼게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의 특례죠. 특별한 예죠. 그 예가 바로 뭐냐면요. 당해 과세 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을 그죠? 매입을 했고 그리고 당해 과세 기간에 이걸 매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팔 때 세금 계산서 끊어야 되잖아요.
맞잖아. 끊을 때 해야지. 내가 만약에 당일 그 시간에 이걸 뭐 만약에 언제 했지? 뭐지? 두 가지 경우로 왜 나눠 하지? 좋아요. 맞다. 4월 20일 날 하고 뭐 했지? 6월 20일 좋아요. 4월 20일 날 매입했다. 근데 이거를 뭐예요? 6월 20일 날 매각해 버렸다 이거죠. 그럼 6월 20일 날 매각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판 거에 대해 세금 계산서 끊어겠죠. 근데 얘는